도내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과잉 공급, 거래 절벽, 양극화 심화 모두 강원도 부동산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역대 최대, 최악의 경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올 하반기에도 강원도 부동산 시장에는 악재가 지속될 전망인데요. 과연 팔려는 사람에게도 사려는 사람에게도 위기가 확실할까요? 이번 시간 전문가들과 함께 과잉 공급과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는 위기의 강원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주영 상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님, 임창남 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원지부 원주지 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도내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2020년까지 신규 물량이 추가 공급될 예정이라서 부동산 장기 침체가 좀 예고되고 있는데요. 두 분은 도내 부동산 경기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교수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예, 우리가 보통 부동산 경기하면은 이렇게 상승 국면이 있고 하강 국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전체적으로 강원도 지금 부동산 시장이 침체 국면은 맞는데 어느 정도 이제 가장 그 저점 상태는 좀 지난 게 아닌가 좀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2016년도에 강원도에 주택 공급이 제일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작년부터 해서 그런 입주가 시작되면서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 특히 그런 이제 주택 공급에 그냥 부정적 영향이 좀 컸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강원도의 주택 가격이 타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는 상당히 이제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고 보는데 또 앞으로 공급이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한 좀 상승의 여력은 그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네. 물론 이제 이거는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네. 그러니까 미래를 전망해야 되기 때문에요. 또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경제 성장률, 앞으로 이제 전반적인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런 변수가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수도권에 대해서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 규제 정책이 큰 변수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회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 경기의 요인들은 상당히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은 부동산 시장의 그 변치 않는 기본 원칙은 네. 수요와 공급이 가장 핵심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시기에는 특별한 수요를 충족할 만한 인구 증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정책들이 없다면 공급된 물량이 해소되기까지는 부동산 경기는 침체기로 접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따라서 신규 물량이 추가로 공급되고 이에 따른 수요층이 충족치 못할 경우에는 부동산 경기의 그 상당 기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도내 부동산 시장 침체 좀 원인을 두고 정부의 주거 안정 정책이나 그러니까 부동산 규제 정책의 수도권 3기 신도시 조성 등을 좀 꼽고 있잖아요. 네네. 두 분은 도내 부동산 악재 원인이 좀 어떤 거에 있다고 좀 생각하시는지 교수님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예,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원주나 춘천 같은 경우는 이 강원도 주택시장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사실 수도권 주택시장이 편입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는 것처럼 수도권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이 강원도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수도권 수요자인데 이분들의 수요가 상당히 이제 위축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적인 요인이 이제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아시겠지만 동계올림픽 개최가 되면서 강원도 쪽에 이제 SOC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굉장히 사실 강원도에 대해서 주택 가격 상승 심리가 상당히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건설회사에서도 좀 지나치리만큼 공급을 좀 많이 했다라는 생각을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데요. 네네. 그 이유는 어쨌든 기대 심리가 좀 많이 작용했다라는 그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책적 요인과 기대 심리를 좀 짚어주셨는데 회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앞서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은 지금 수도권과 지방 간의 차이가 확연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은 공급이 부족한 상태고 지방은 공급 과잉으로 부동산 악재가 나타나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 강원도에는 아직까지도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미분양 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지만은 향후 준공 후 미분양이 속출된다면 이는 공급 과잉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커다란 악재로 작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결국은 공급 과잉이 악재의 원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최근 강릉과 속초, 뭐 원주에 이어서 춘천까지 미분양 관리 지역에 좀 지정이 됐었잖아요. 부동산 악재 속에서도 이렇게 돈의 신규 물량이 지속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공급되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교수님?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강원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기대 심리가 컸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 지금 뭐 공급이 너무 단기간에 많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일단 건설회사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공급을 결정할 때요, 현재 경기만 보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허가를 받아서 실제 사람들이 입주하는 시점을 생각해 보면 2년 후나 3년 후가 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느꼈을 때는 이 건설회사에서는 상당히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 강원도 부동산 경기를 상당히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 않나라는 그것이 좀 그 판단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요. 네. 그래서 분명히 건설회사에서 그렇게 무계획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만 네네. 제가 느꼈을 때는 굉장히 좀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미래를 좀 보는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문제는 뭐 한쪽에서 가격 하락으로 좀 거래가 되지 않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쏟아지는 물량에 이제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는 데다가 거기에다가 일부 신규 물량의 경우 분양가가 고공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2중, 3중으로 문제가 좀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도내 부동산 양극화 현상이 좀 심화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 거래 절벽과 주택 과잉 공급에도 불구하고 신규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기존 아파트 거래 시장과는 대조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같은 행정구역이면은 부동산 시세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지만은 요즘은 개별 입지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같은 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각종 부동산 규제 정책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오히려 수도권에 비해 지방 아파트만 가격 하락 현상이 벌어지는 등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강원도 부동산 시장에 더 큰 작용을 하여 지금 지방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회장님께서 양극화 현상의 심한 이유를 좀 짚어주셨는데 이런 상황이 좀 지속될 경우에 우려되는 점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교수님? 예, 지금처럼 어떤 부동산 시장의 장기적인 침체가 계속됐을 경우에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지역 경제에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선은 사실 지역 경제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지금처럼 이렇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과다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주택 가격이 많이 하락하게 되고 또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데요. 많이 아시겠지만 역전세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전세 기간이 만료가 돼서 이사를 해야 되는데 신규 주택으로 이사를 하고 싶어도 이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이사를 하지 못하는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경기 침체기에 특히 그런 주거 이동을 계획하는 가구들이 전에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아니면 그 전세 계약이 만료됐을 때 그 제때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 그것이 굉장히 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헬로티비 뉴스에서도 역전세난 이야기를 좀 다룬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도 부동재 혁신도시의 공실률 문제에 대해서도 좀 다뤄본 적이 있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공실률 네, 혁신도시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전국의 혁신도시에 있는 그 상가 같은 경우에 그 이제 공실률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그 상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분양가가 지나치게 좀 높게 책정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혁신도시에 입주해 있는 분들이 사실은 이제 기존 주택에 입주를 하면서 굉장히 경제적인 부담이 많은 상태에서 그렇죠. 다시 그 구매력이 지금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가 이용을 좀 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상가의 어떤 활성화가 저해돼서 굉장히 공실이 높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좀 해결하려면 어떻게 좀 나아가야 할지 그 부분도 좀 짚어주세요. 그러니까 조금 이건 시장 원리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상가의 분양 가격이 지나치게 좀 높게 책정이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상가에 사실은 그 분양 가격을 지불하고서 거기서 이제 장사를 통해서 수입을 해야 되는데 얻어야 되는데 그 분양 가격의 부담 때문에 사실은 거기서 이제 거품들이 아직은 좀 예, 많은 거죠. 입점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게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회장님께서는 이 공실 문제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원주의 혁신도시 쪽의 공실률이 지금 현장을 가보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네. 이 근본적인 원인은 상가 공급이 과다하다 또한 그리고 가격 자체가 상당히 높게 책정이 돼 있다.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분양 당시부터 이 상가 건물이 아마 거품이 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높게 분양이 되다 보니까 임대료가 높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를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건물이 준공되고 난 이후 3, 4년이 지나서 아직 세입자를 못 찾고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 원인은 무엇보다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도 아직 미비하지만은 높은 임대료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제 뭐 지금이 내 집 마련을 하기에 적기다. 아니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된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양쪽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수님부터 짚어주실까요? 예, 그러니까 뭐 아시겠지만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서는 투자자 입장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실수요자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투자를 하기가 좀 꺼려지는 이제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좋은 그래도 기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아시는 대로 새로운 신규 주택이 많이 공급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기존 주택에 사신 분들이 그거를 처분하면서 이제 신규 주택으로 이사를 하게 되니까 소위 말해서 중고 주택이 시장에 또 많이 나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공급이 굉장히 과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만 공급이 또 많다라는 거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그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의 범위가 상당히 이제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전세에서 이번 기회에 이제 집을 마련해야겠다라고 한다면은 실수요자 입장에서 분명히 주택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이거는 제가 가정입니다만 이거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지금 이 부동산 경기가 저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어려운 얘기인데요. 네. 만약에 저점이라고 본다면 당연히 그 집을 마련하기에 상당히 좋은 시기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회장님께서는 이 거래 적정 시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네, 저도 짚어주실까요? 뭐 교수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두 가지 목적에 따라서 달리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투자가 목적이라면 좀 더 부동산 경기를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네. 투자 금액에 비해서 지금 현대 임대 금액들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투자로 하시겠다라면 조금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다. 하지만 실수요자라면은 지금 시기가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기에는 같은 가격으로 해도 선택의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조금만 부동산 경기가 풀리면은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좁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기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부동산 쪽에서 얘기가 부동산은 귀로 듣고 투자를 하게 되면 투기가 되고 눈으로 확인하면은 투자가 된다고 합니다. 네. 따라서 시기를 논하기 이전에 본인이 원하는 입지 조건과 향후 미래 가치 등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수요자라면은 그 시기가 지금이 적정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요즘과 같이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좀 장기화될 경우에 거래 시 좀 유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교수님? 그럼. 예, 제가 최근에 이 주제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네. 사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우리가 부동산 투자나 실수요자 입장에서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 대부분 대출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대출을 통해서 주택을 매입하는 전략이 이제 유효합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경기가 침체일 때는
이 대출의 비중을 평소보다는 낮추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출의 비중을 낮추는. 예. 왜냐하면 이렇게 레버리지 효과를 통해서 이제 어떤 주택을 투자하거나 매입하는 경우에 그 전략 자체가 주택 가격이 상승한다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침체기에는 가격 상승폭이 또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레버리지 효과 자체가 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느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경기 침체기에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이게 사실은 급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매각을 해야 되는데 잘 팔리지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제 구매력이 약화돼 있고 구매자가 지금 없는 상태에서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어떤 의미냐면 결국은 그 개인 입장에서도 부동산 관리에 있어서의 어떤 위험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네. 또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요새도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전세 반환 보증금 보험에 가입을 하거나 우리가 주택을 매입할 때 또 그 권원보험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손해보험회사에서 이제 권원보험을 취급을 하는데요. 매입하는 사람의 갖고 있는 그런 위험도를 낮출 수 있는 전략은 상당히 좋은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유의할 점에 대해서 좀 교수님이 짚어주셨는데 앞서 이제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금과 같은 부동산 경기 침체는 그래도 장기화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도내 부동산 시장이 이제 안정화를 위해서 강원도 차원에서 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회장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신규 물량이 추가로 공급 시 연착륙이 될 수 있도록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특히 미분양 관리 지역을 좀 더 세밀히 살펴보고 탁상 공론이 되지 않는 현실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이제 마지막 도민 여러분께 조언 정도 좋은 말씀을 해주실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인지 교수님부터 해주실까요? 예. 아까 그 지회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네. 향후 부동산 시장 자체가 어떤 주택의 유형이나 또 입지라든가 브랜드에 따라서 그런 이제 가격 상승이라든가 분양률 자체의 차이가 아무래도 더 커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위험도가 좀 더 높아진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인 차원에서라도 그런 부동산의 매입이나 또 임차 과정에서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전략들, 또 이제 그 부동산의 그런 뭐 등기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과거에 비해서는 꼼꼼하게 확인을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의 노력을 좀 짚어주셨는데 회장님께서도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부동산 경기뿐만 아니라 모든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특히 소비 심리가 많이 위축된 상황에서 더욱더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시기가 어려울수록 불확실성이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특히 부동산을 선택하실 경우에는 필히 전문가의 그 조언을 얻어서 본인의 계획을 잘 세우셔서 거기에 맞는 확실한 선택을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전문가들과 함께 과잉 공급과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는 위기의 강원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주영 상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님, 임창남 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원지부 원주지 회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